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강의에 왔습니다. 오늘은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 부사절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다 끝났는데요. 오늘 수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또 중요한 부사절에 대해서 이해해서 여러분이 영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은 우리 교재로 하지 않고요. 제 교재 내용이 너무 부족해서 교수님 교재 가지고 하고요. 대신에 이번 주는 퀴즈가 없고요. 여러분 기말고사를 봐야 되니까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이 풀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번 주 거를 포함해서 이제 기말고사를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면 좋겠고,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가이드라인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에 제가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적어놓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를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교수님 교재를 찾아가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접속사와 전치사 그리고 접속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같이 보겠는데요. 접속사라는 것은 conjunction이라 conjunction, 영어에서 con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junction은 연결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conjunction, 그러니까 함께 연결하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는 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접속사라는 것은 뭐냐?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는 말. 접속사는 굉장히 사실은 쉬워요.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제일 간단한 문법입니다. 등위 접속사라는 것과 종속 접속사, 이렇게. 그럼 먼저 등위 접속사는 6개예요. and, but, for, or, so, yet. 됐어요? and, but, for, or, so, yet. 됐죠? 등위 접속사는 등위, 그러니까 대등한 걸 연결하는 것. 반대로 이제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주종관계. 주종관계. 하나가 위에 있고 하나가 아래에 있는 거죠. 속해 있는 거, 주종관계. 등위 접속사의 특징은 문장을 쓸 때 이 등위 접속사는 문두에 쓰지 못한다. 여러분 영작할 때 처음 영작하게 되면 나는 학생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I'm a student and 이렇게 하는데요. 잘못된 문법이에요. 이 등위 접속사는 항상 뭐 정확한 문법은 콤마 뒤에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에다 이렇게 콤마를 쓰고 and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장 처음에 등위 접속사를 쓰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항상 문장 중간에 콤마 뒤에 소문자 and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은 문법이다. and는 그리고고, bat은 그러나, for는 왜냐하면이 되겠죠? 왜냐하면 for가 전치사일 때는 뭐뭇을 위하여 뭐뭇을 향하여인데 접속사로 쓰면 왜냐하면 뜻으로 쓰인다. 그 다음에 or 또는 so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6개가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러면은 접속사 중에서 종속 접속사는 뭐냐면 이 등위 접속사를 뺀 나머지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본 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접속사는 항상 뒤에 뭐가 온다? 절이 온다. 절은 뭐냐? 주어 동사로 이어서 절이라고 한다. 절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영작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절이죠. 단문은 잘 안 쓰니까. 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 이 3가지 다시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 명사절은 뭡니까? 절이 명사 역할을 하는 것. 형용사절은 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 부사절은 절이 부사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한 게 명사절인데, 명사절은 딱 정해져 있어요. 대절, if절, whether절, 관계대명사, what절, 하나 더 하면 의문사절 이렇게 5가지. 그러면 바로 얘네가 뭐가 되겠어요? 얘네가 종속 접속사다. that,
if, whether. 대시 제일 많이 쓰이죠. 대시 종속 접속사라. 대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 that도 배웠잖아요. 근데 대시 종속 접속사로 쓰인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과 종속 접속사 that의 차이점은 뭐냐? 종접 that과 관대 이렇게 약어로 쓸게요. 관대 that의 차이점이 뭐냐? 종속 접속사 that에는 뭐가 와요? 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that에는 불완전한 문장. 이게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문장으로 볼까요? I think that Brian is a lucky guy.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건데 that 다음에 뭐가 왔어요? Brian 동사 그다음에 C 보어. 브라이언은 아주 행운의 사나이다, 행운의 남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나는 생각해요. 브라이언이 행운의 남자라고 뒤에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 완전한 문장이 맞죠? 이런 거를 종속 접속사라고 한다. 이해되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사절에 쓰이는 종속 접속사는 다시 정리할게요. that, if, whether,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의문사, 의문대명사 얘네들이 명사절에 쓰인다. 5가지. 밑에 볼까? What I want is 동사 앞에서 항상 끝나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것. what인데 이게 무엇이 아니라 것으로 해석됐어요. 뭐뭐인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건 뭐다? 명사절을 이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간단해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명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주차에서 다뤘잖아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영어에 없다. 그래서 누가 그걸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관계사가 대신한다. 관계사는 2가지가 있다. 뭐예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다. 기억나죠? 관계대명사는 사람일 땐 who, 사물일 땐 which, 사람, 사물 다 되는 거 that,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관계부사는 시간일 땐 when, 장소일 땐 where, 이유일 땐 why, 방법일 땐 how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래서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형용사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진도가 되겠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일단 먼저 시간을 이끄는 거, 그죠? 시간, 조건, 이유. 그다음에 조건이 또 있네. 양보 같은 그죠? 양보죠? 예, 양보. 네, 양보. 결과, 목적.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사절을 잘 이해해야지 영작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 교수님 교재에 보면은 그 부사절이 페이지가 어디 있냐면 거기 260페이지에 있네요. 260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그럼 같이 볼까요?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거 여기 나왔는데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면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보고서 제일 많이 써있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됩니다. when, while, after, since, before, until, as, once, by the time, as soon as, that the moment, the instant, the second, the minute, instantly 이게 다 접속사예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since 동그라미 있을까요? since라는 것은 2가지가 되죠. since는 시간일 때는 뭐뭐 이래로이고, 그리고 이유일 때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once 별표해 두세요.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알아두고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 그리고 뒤에 있는 as soon as, the moment, 그 다음에 the instant, the second, the minute, instantly는 다 똑같아요. 즉시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여기 when만 한번 볼까요? When you have time. 네가 시간이 있을 때 please call me. 여기 콤마를 찍어야 돼요. 여기를 종속절이라고 해요. 종속절. 왜냐면 when이 종속 접속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주절. 네가 시간이 있을 때 전화 좀 해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유 부사절이 먼저 나왔네요. 이유 부사절 보니까 because, since, as, now that 알아주세요. 뭐뭐 하니까 약한 이유를 나타내요.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유를 여기 3번 했었는데 we stay home because 나왔죠. 우리는 집에 머물러요.
그죠?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it is too hot. 너무 더워요. 너무 덥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머물러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주절. 그다음 because가 이끄는 여기를 종속절. 종속절인데 무슨 역할을 해요? 부사. 그러니까 부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 이유. 그 다음에 조건을 먼저 할까요? 여기 조건이 있으면 조건 부사절. If you have time, 만약 네가 시간이 있으면 please call me, 전화해줘. 그죠? 조건, 만약 뭐뭐라면 조건을 나타내죠. 그죠? 그 다음에 양보부사절. 양보부사절은 좀 이따 따로 배울 텐데 먼저 볼까요? Don't scratch, 긁지 마.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라는 것은 중요한데 영어에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또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나타낸다. 알아주세요. 그래서 네가 간지러울지라도, 비록 네가 간지러울지라도 긁지 마.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양보부사절이라고 한다. 그 다음 결과부사절. 굉장히 중요한데 so that 배웠죠?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때 대시 종속접속사로서 이런 역할, 결과를 나타낸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그는 차를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되죠? 그는 너무 가난해서 차를 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목적 부사절. 이때 영장할 때 많이 쓰이죠. He works hard. 그는 열심히 일해요. That he may 조동사 쓰이는 거 알아두세요. may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이때 대시 목적을 나타낸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뭘로 바꿀 수도 있어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또 in order that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복문. 그죠? 그래서 복문이다. 여기가 주절, 종속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부사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두 가지네요. 추가해서 알아둘 게 먼저 등위 상관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교수님 교재를 통해서 볼게요. 여러분 책에는 없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말이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등위 접속사 and, but, for, or, so에 6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속 접속사이다.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등위 상관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짝을 이루는 거예요. 짝을. 그래서 등위 접속사인데 요 밑에다 써놔야 되게. 등위 상관 접속사. 어떤 짝을 이루는 역할을 해준다. 그거를 교수님 교재 258페이지네요. 여러분 거는 그 몇 번째 버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페이지가 앞뒤로 조금 다르시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파일은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258페이지 왼쪽 위에 보니까 나왔어요. both A and B 나왔죠. A와 B 둘 다. at once A and B 같은 말이에요. A와 B 둘 다. 그 다음에 either A or B. either A or B. A나 B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번이 중요해요. 별표 3개 해놓으세요. Not only A but also B. 이걸 바꿨으면 B as well as A. 여기에서 A랑 B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수위를 취해서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할게요.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그 다음에 A.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때는 A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하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했으니까. 그래서 수일치는 B에다 맞춰요. 알겠죠? 거기 예문 하나 볼까요? He not only teaches English but also writes many novels. 그는 영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많은 소설을 씁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여러분이 꼭 등위 상관 접속사 많이 쓰이니까 등위 상관 접속사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보면 등위 접속사, 등위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있다. 종속 접속사는 쉽게 얘기해서 종속절을 이끈다. 근데 종속절은 영어에서 세 가지가 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명사절을 이끄는 것은 첫 번째 5가지가 있는데 1. 대절, 2. if절, 3. whether절, 그 다음 4번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 5. 뭐였어요? 5는 의문대명사. 이렇게 5가지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영어에 없다. 그것을 누가 대신한다? 관계사라는 게 대신한다. 관계사에는 2가지가 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그래서 관계사는 다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죠. 그게 뭐예요? what이죠, what. 여기 관계대명사 what. 그죠?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뭐뭐라는 것일 땐 관계대명사이다. 됐죠? 부사절이 되게 많다. 그래서 부사절을 잘 알아야지 영작을 편하게 한다. 부사절을 이끄는 것은 시간부사절, 조건부사절, 이유부사절, 양보부사절, 결과부사절, 목적부사절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내용상 쓰는 건 시간 있을 때 시간, 뭐뭐 할 때 when, 그다음 조건 if, 이유, because, 양보, even if, 결과 so that, 목적 that. 그래서 우리가 결과부사절까지 살펴봤는데 제가 같이 이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바로 양보 아까 보기로 했죠. 양보 중요한데 양보 261페이지예요. 261페이지 보면 제가 한 페이지를 정리를 다 해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양보라는 표현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또는 우리말로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작에도 중요한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 페이지로 따로 해놨으니까 꼭 정리하세요. 양보를 나타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더 많지만 오늘은 딱 세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는 접속사 양보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치사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접속 부사가 있고, 세 가지만 알려줄게요. 첫 번째 보면 전치사가 먼저 나왔어요. 얘네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요. In spite of, despite, with all, for all, after all.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얘네들은 다 뭐다? 전치사다. 그래서 뜻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n spite of the bad news,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ing, 명사가 온다. 다시 정리할게요.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요? 주어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절이 온다. 근데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ing로 제가 표시하는데 ing가 온다는 것은 명사 상당 어구가 온다 이런 말이에요. 상당 어구. 그렇죠? 그래서 교재 보니까 in spite of 다음에 the bad news 명사구가 왔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죠? 꼭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2번 양보를 표현하는 접속사. 아까는 여기 even if 하나만 썼는데 더 많죠? 거기 꼭 알아두세요.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while. 또 if도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알아두시고 이런 양보의 접속사 올 땐 뭐가 온다? you feel, 주어 동사. 꼭 알아두세요. 접속사 뒤엔 주어 동사가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3번 접속 부사라는 게 있어요. 이 접속 부사는 우리가 형태를 보고 구별하는데 부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뒤에 뭐가 온다? 콤마가 온다. 꼭 알아두세요. 여기 보니까 nevertheless, nonetheless 이렇게 nevertheless, nonetheless 뒤에 뭐가 온다? 콤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양보를 나타내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다. 오늘 배운 게 접속사로 나타낼 수 있고 전치사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접속 부사로 나타낸다. 구별하는 방법은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절이 오고 전치사 뒤에는 ing, 명사구가 오고 접속 부사 뒤에는 콤마가 온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양보 표현들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이번 학기에는 다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됐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접속사, 그 다음에 종속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특별히 이제 부사절과 관련한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와 관련한 내용을 좀 여러분과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제 교재를 보면은 여러분 페이지 272페이지가 있어요. 그죠? 272페이지. 거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전치사. 전치사를 개념 정리하면 여기 보세요. 영어로는 preposition이라 preposition. pre는 앞이란 뜻이에요. position은 위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preposition. 앞에 있는 말 그대로 한자로 해도 똑같아요. 앞전, 위치치, 말사. 그래서 앞에 위치한 말. 우리 한국말은 후치사예요. 후치사.
근데 영어는 전치사다. 예를 들어서 한국말은 이렇게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애가 여기 있잖아요. 학교에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후치사. 근데 영어는 어떻게 go to school. to라는 게 뭐뭐에 해당하는 to가 어디에요? 명사 앞에 오죠? 그래서 전치사. 그래서 앞에 놓이는 말 이거를 전치사라고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전치사를 뭐 자세하게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개념 정리 잡도록 도와드릴게요.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건데요.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또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이렇게 또 뭐 방법, 용도 뭐 여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인 것만 제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분 그 교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교재를 보면 교수님 책 274페이지에 있네요.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at on, in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잖아요. at은 시 분등의 짧은 단위의 시간을 나타낸다. at 8 o'clock 이렇게 그죠? 또 관용적으로 at noon, at dawn, at sunset, at night, at 7 이렇게 at. 오는 요일 날짜 특정한 날짜 이렇게 오는 요일 날짜 on Sundays 그 다음에 on the 21st of December 12월 24일에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요일 아침 on Sunday evening 이런 식으로 이는 월, 연, 계절, 오전, 오후 등의 긴 시간을 나타낸다. In October, in August, in the morning, in summer, in 2000 이런 경우 그래서 at과 on과 in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이 어떻게 전치사가 다르게 쓰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n은 비교적 짧은 단위, on은 요일 날짜, 그 다음에 in은 월, 연, 계절 좀 긴 경우, 그리고 또 관용 표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같이 살펴봤고, 그 다음 거기서 2번도 되게 중요한데요. until과 by도 정리해 놓으세요. 둘 다 우리말로는 까지라는 뜻인데요. 문법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말로는 동일한데 until은 뭐냐면 동작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by는 뭐뭐 시점에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의 올리고서 언제까지 하세요 이렇게 올리잖아요. 거기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마감이. 이런 경우는 뭐예요? by가 되겠죠. by. 그죠? 예,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가 뭐 학교 앞에서 여러분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실 때까지. 그런 경우에는 뭐야? 뭐뭐까지가 아닌 거예요. 계속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뭘 쓴다? until을 쓴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해요. for와 during도 많이 헷갈리는 건데 for 다음에는 숫자 기간이 오고 during 다음엔 특정 기간이 나온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해되는데 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각해보면 거기 제가 했는데 how long이란 대답은 for를 쓴다. 얼마나 오랫동안이란 거에 대답할 때는 for를 쓰면 되고 그 다음 언제일 때는 during을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때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r 다음엔 숫자 기간, during 다음엔 특정 기간이 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바로 있죠. 275페이지. 이번에는 전치사가 그 공간을 나타내는 경우에요. 거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여러분 편합니다. 그 박스가 있고 그 안에 in이 있죠. 여기도 제가 그려놨는데 in, 그죠? 뭐뭐 안에. 그다음에 이 어떤 공간 속으로 들어갈 때 into, 뭐뭐 속으로 공간에서 나올 때 out of. 그리고 공간을 관통하는 거, 이걸 through라고 해요. through 지나가는 거, through,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 이건 제가 그릴 줄 몰라서 이렇게 그렸는데, 뭐 강 같은 거 있잖아요. 계속 흘러가는 거, 아니면 도로. 그럴 때, 그걸 따라가는 거, 쭉 따라가는 거, along이라고 하고, 그 두 지점을 딱 가로지르는 거. 예를 들면 한강을 건너, 한강 수영 대회 하잖아요. 한강 도하 수영 대회. 그때는 한강의 한쪽에서 다른 편으로 가잖아요. 이런 경우, 이걸 across. 여러분, 도로에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널 때, 한 지점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걸 across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at과 in을 또 많이 헷갈리는데요. 거기 뭐 보통 문법책 보면 좁은 장소, 넓은 장소 했는데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할 수 없이 거기다 그런 표현을 해놨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at은 선의 개념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해되죠? at은 선. 그 다음에 in은 비교적 넓은 장소로 어떤 공간의 내부에 위치한다 이렇게 해놨죠. 뭐 면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선이라는 게 뭐냐면 at the door라고 해요. in the door라고 안 하고 문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 선이잖아요. 그래서 at the door 이런 식으로 at은 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다음 관용적으로 at the end of 관용 표현들이 있죠. 예, 그거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고 뭐 넓다, 좁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이게 헷갈립니다. 그리고 뭐 도시 이름 in Seoul, in Korea 그죠? 도시나 나라 이름에는 그냥 in을 쓴다 해야지 넓고 좁은 개념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굉장히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n이라는 것은 뭐 접촉이에요. 그래서 여기 칠판 위에 이렇게 on the whiteboard 이렇게 그 다음에 천장에 on the ceiling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파리가 한 마리 있다. on the desk 이렇게 접촉을 나타내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태양이 떠 있고 그림이 있죠? 제가 여기다 우리 그려놨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전치사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어떤 우리 땅이 있다 했을 때 땅 위에 on, 땅 아래 바로 있는 건 beneath라고 해요. beneath. 그 다음에 위로 이건 방향이에요. up, 그 다음 down. 그 다음 태양은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이걸 above. 또 우리가 그렇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면 태양이 이렇게 서쪽으로 넘어와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는 때는 below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위에 있다. 태양이 위에 떠 있는 거 over.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under.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치사나 이게 그림을 통해서 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로 거기 살펴봐야 될 게 277페이지 보면 전치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써요. 1번 보면 원인이죠. die from, 그다음 die of. 이것도 별표 해놓으세요. die from은 간접적 외적 요인, die of는 직접적 내적 요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암, 질병 같은 거 죽을 때 die of cancer. 그는 질병으로 암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die from과 die of의 차이점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료 be made of 뭐뭇으로 만들어져 있다. be made from은 물리 화학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죠? 그 다음에 수단 매개 뭐뭇으로 컬러. 우리 교재에 보면 with가 쓰인 거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죠? Don't cut your bread. 너의 빵을 자르지 마라. 뭐로? 칼로 자르지 말아라. 그죠? by train 운송수단. 이런 것들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도 우리 영작할 때 많이 같이 볼까요? 뭐뭐에 관해서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교수님이 거기다 딱 정리해 놨는데 한 단어짜리 concerning 뭐뭐에 관해, regarding, respecting, touching. 그 다음에 세 단어 with regard to, in regard to. 또 한 단어, 두 단어 as to, as for. 한 단어 about, on. 다 뭐뭐에 관해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279페이지 보면 거기도 제가 해놨어요. 이건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들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아니면 접속부사인지. 첫 번째 beside랑 beside가 나왔죠. beside는 전치사 뭐뭐 옆에, beside는 뒤에 콤마, s가 하나가 더 붙었죠. 그래서 콤마, 이거는 부사 게다가. because와 because of, because는 접속사 뒤에 절 주어 동사,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 구. 이게 되죠? 그다음 because of랑 동일한 거 전치사 정리해 놨어요. 여기 보세요. because of, due to, 그다음에 owing to, on account of, by virtue of, 뭐뭐 때문에라는 거. in addition과 in addition to. in addition은 뒤에 콤마, 접속 부사예요. 게다가 in addition to는 전치사, 뭐뭐 외에도. 그다음 though와 despite, 그건 양보 아까 했죠? though는 양보 접속사, 비록 뭐뭐이지만. despite은 전치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 영작할 때 유익할 겁니다. 예, 전치사는 수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수거처럼 쓰이는 전치사 구인데 거기 많이 나와 있어요. 280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죠. At the mercy of에서부터 as a result of.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어야 영작이 훨씬 효과적으로 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좀 숙지해서 영작할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바쁘게 이제 마지막 단원 많은데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참 교수님 교재 그 282페이지 보면 이걸 활용한 전치사 문제들이 있죠, 그죠? 이것도 한번 좀 풀어보시면 여러분 영작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오늘 공부한 게 접속사, 그 다음에 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이용한 영작.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사절이죠? 다른 거는 그 전에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전치사, 그 다음에 접속 부사,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따로 퀴즈를 내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단원들 다 공부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과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영작을 위한 영문법을 한번 정리를 다 해봤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아도 그래도 영작을 한번 쭉 영작을 하기 위해서 영문법을 한번 쭉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말고사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를 끝나게 되면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됩니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데 참 고생 많았고요.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과제해주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작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영상을 하다 보니까 좀 제한도 있고 한계도 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기말고사를 뭐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말고사 내는 문제와 그리고 문제 수, 시간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추후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수업 따라와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어라는 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